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맡게 된 카이다의 국방인력연구센터의 권현진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육군본부와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윤대혁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국방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높은 이해도를 느꼈고 정말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공감하는 부분 중에서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최근 수행했던 연구 관련해서 이 군 간부 획득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좌장이신 조동준 교수님께서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직업군으로서 이제 매력적인 군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좀 논하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다루기에는 제 능력이 좀 모자란 것 같고 이제 이 획득 문제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 연구에 대한 요약 부분은 좀 넘어가고, 일단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이 국방 인력 획득과 관련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국방 인력 기획에 대한 문서가 그 기획 체계상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국방 기획 체계상에는 이제 인력 기획에 대한 부분은 이제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사실 인력 기획이라는 것이 이 인력 구조 조정에는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계획 단계에서 적용을 해서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원샷으로 어떤 개혁 시마다 국방 인력 구조를 조정하는 노력을 하면은 또 다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교수님께서 이제 인력 획득법을 논의하셨는데, 이제 인력 획득은 물론이고 사실 인력 유지를 포함해서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이 이 기획 문서상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상비 병력의 이제 유연성이 지금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을 타파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병력 구조를 병력 소요를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어떤 피드백 절차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저희는 이제 위협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제 전력 구조, 부대 구조가 먼저 결정이 되고, 병력 구조는 아무래도 따라오는 이제 그런 결정되는 이제 소요 결정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런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이 없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처럼 이제 공급이 충분했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 번에 끝나도 문제가 없지만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생기지 않으면 지금같이 소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이 갭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정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갭을 줄여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적정 병력 수준을 찾는 그런 과정을 찾아가야 되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2020년부터 2년 정도 이런 연구를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소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확한 소요를 내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각 군별로 이 소요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군 내 어떤 정치적인 경직성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민관 협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민군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민관군 협력 측면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일단 그 모집과 홍보 차원에서 이제 민관군 협력에 있던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좀 미군을 좀 보자면은 이제 군인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게 어떤 기업의 마케팅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잠재적인 지원자들의 명단이라고 하는 그 리즈 데이터들을 다 이제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명단 중에서 어떤 인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인력이고 우리가 더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모집과 홍보를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 군이 이런 부분은 잘 갖추어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군과 관의 협력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이 모집 홍보 예산을 미군하고 비교해 보면 미군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사실 지금 예산으로 이제 미군과 같이 뭐 모병관을 대량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병무청과 좀 잘 연계를 해서 저희는 모두가 이제 병무청으로 이제 신검을 받으러 오는 그런 국가기 때문에 거기서 잠재적으로 군 간부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들을 좀 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또한 미국의 JAMRS나 모병사령부에서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나 각 주립대학들과 연계해서 또 잠재적인 지원자들의 이제 데이터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이제 통계 공유, 국가 통계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나 각 이제 병무청과 다 연계해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 공유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한 14,000명 정도 병사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군 간부로 의무 복무할 수 있다는 걸 입대 전에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당히 놀랍게도 21%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 군 간부로 복무한다는 것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외국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떤 이 홍보의 중요성, 그러니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고 했을 때 최종적인 지원율이 거의 1.8배가 높아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점을 좀 벤치마킹해서 어떤 정규 교과 과정에서 이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좀 더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교수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에 대한 코멘트였고, 남은 부분은 이제 제가 수행했던 연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뭐 여군의 확대 활용이라든지 뭐 예비 전력의 확대 활용이라든지 뭐 아웃소싱이나 민간 인력의 확대 활용, 이런 부분은 이제 당연히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단순히 이제 병사와 간부, 그러니까 상비 병력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 간부 확충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2022년 지원율과 선발률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35만 명을 유지하려면은 간부 평균 복무 기간이 19년을 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계산하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공무원 평균 복무 기간이 지금 현재 한 15년을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 소수 획득 장기 활용으로 가서 이 문제를 좀 타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수 획득 장기 활용을 한다고 해서 19년까지 늘릴 수 있으냐,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장기 활용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획득 규모 자체도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고, 그 말은 청년 인구 내에서 지원하는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병사 처우 개선 문제도 있고, 이제 뭐 연구들에서 살펴보면은 한 7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원율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높아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는 잘 실감이 되실 것이고,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의 대응은 정말 시급한 문제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좀 획득에 있어서 좀 타겟팅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장기 활용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떤 인력이 군에서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냐,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군 간부 복무를 병사들 중에 그래도 지원을 했었거나 나는 그래도 진지하게 고려해봤다 이런 인원들은 만약에 간부 복무를 했다면 장기 복무를 할 의향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러니까 뭐 하겠다 혹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 하는 비중이 거의 한 5, 60%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런 인원들은 뭐 어떤 정책이 있어서 간부 복무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장기 복무를 하겠다는 비중은 한 2%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하는 비중도 20%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 말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간부 복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병사들이 저희가 놓치고 있는 인원들이라는 점이고, 이 인원들이 뭘 중요시하는지를 알고 이들이 중요시하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인원들은 아무래도 어떤 의무 복무 기간이나 뭐 조직 문화나 이런 점들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이제 경제적 처우라든지 이제 주거 환경, 또 복지 혜택, 이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지금 더 시급한 개선 과제, 개선책이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포인트는 이미 앞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 노령화로 인해서 저희 복지 예산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방 예산의 압박도 앞으로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이 인력 획득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더 이제 효율성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 올해 이제 좀 미국 출장을 가서 그쪽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 강조하는 부분은 이 ROI를 강조하더라고요. 획득 문제도 결국 투자 대비 이것도 수익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1달러 예산을 더 썼을 때 획득이 얼만큼 더 됐느냐, 우수 인력이 얼만큼 더 들어왔느냐, 이걸 지표화하고 이걸 계산해서 이걸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저희도 좀 더 이러한 시각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하고 끝내자면은 좀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또 다른 개선책은 많이 있겠지만 그 이제 획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좀 역량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좀 사실 가기가 쉬운데, 이렇게 이제 선발 기준을 좀 하향한다든지 이런 식의 해결책을 아무래도 모색하기가 쉬운데, 그런 점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옳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과학기술군으로 전환하는 기조에 따라서 가려면은 최대한 역량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획득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